골다공증 막아야 산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의 김경민 교수입니다. 네, 우리 몸의 뼈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천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작은 자극에 이제 골절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장바구니를 들다가 택배를 들다가 부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겨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침대에 몇 달을 누워서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걷는 것도 점차 이게 회복이 되더라도 다시 걷는 것도 어려워져서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제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골다공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게 왜 생기냐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뼈를 이제 나빠지게 하는 갉아먹는 세포인 파골세포가 안정이 되어 있다가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를 여기저기 이제 갉아먹게 되어서 뼈가 양적으로도 줄어들지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왼쪽이 정상 뼈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생긴 뼈인데요. 뭐 그림에서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듯이 왼쪽에 있는 정상뼈는 굉장히 치밀하고 양도 많은 데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골다공증 뼈는 굉장히 양도 줄어들어 있고 구멍이 뿡뿡 뚫려 있어서 마치 스펀지처럼 보시기에도 작은 충격에도 약해져서 골절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뼈 사진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자탕 먹다 보면 그 뼈에 구멍 뚫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잘 부러지거든요.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직접 저희 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자탕 먹을 때 보면은 어떤 거는 좀 촘촘하지만 어떤 거는 숟가락 푹 넣으면 푹 들어가죠. 그런 상황이 저희 정말로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푹 들어갈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저 정도 되면 왜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뼈가 시려. 아우 뼈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우 그래서 시리거나 좀 이렇게 좀 시큰시큰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 보여요. 보통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뼈가 시리다, 여기가 아프다, 저리다 이런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 중에 내가 무릎이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골다공증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에 따라서 또 생길 수 있는 주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 관절염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천천히 약해져서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뭐 소리 없는 뼈도둑, 침묵의 병이라고 부르게 되게 됩니다. 아유 무섭네요. 근데 이렇게 뼈가 많이 약해지면 갑자기 이제 허리가 좀 굳게 되거나 키가 본인의 평소 젊었을 때 키보다 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우리 척추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무게라든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조금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척추뼈가 한 2개가 무너져 있습니다. 어머나. 라고 하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은 50에서 60대 비교적 젊은 여성은 이제 손목골절이 많이 생기시고요. 근데 이제 60대 이상 70대로 갈수록 척추나 이제 고관절 골절이 이제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골다공증이 여자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뭐 갱년기, 폐경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여성 질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균 성인기가 되면서 뼈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 여성 모두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기가 되면서 뼈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가 때기까지 보통 뼈의 양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이제 뼈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뼈의 건강에 워낙에 폐경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급격히 나빠지고 훅 떨어지네요. 네,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천천히 떨어지게 되고 근데 원래 뼈가 또 성소년기에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남성도 어쨌든 떨어지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성의 방심하지 마세요, 경우에서도 선생님.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실제 이제 국내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60대 여성의 한 36.6%,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어휴. 이미 골다공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뭐 60대 남성을 비교해 보시면 남성은 한 7.5%, 물론 여성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남성에서는 한 7.5%는 이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유병률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70세 이상이 되면 여성의 68.5%, 결국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도 여성보다 좀 적기는 하지만 남성도 마찬가지로 조금 증가를 해서 70세 이상 남성에서는 18%, 결국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제 남성의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정도로 남성, 여성 모두 흔한 질환인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게 진행할 때까지도 모르고 계셔서 대부분이 검사를 없이 그냥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골절이 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진단이 되더라도 본인이 아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골절이 발생한 다음에야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척추 쪽이 계속 무너져가지고 뭐 시멘트 같은 걸 네. 넣었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3번이나 하셨거든요. 이게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치료를 미루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하고 치료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여성은 폐경, 호르몬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폐경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네. 나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뼈는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나이와 이제 여성이라는 이 성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뼈도 결국은 가족력입니다. 뼈도 내 부모님의 뼈에 많이 담기 때문에 가족력 중에 이제 부모님의 고관절 골절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본인의 뼈도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체중입니다. 아, 이것도 살찌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반대입니다. 네. 살이 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질환은 우리가 너무 살이 찌면 안 좋은데요. 네. 뼈라는 거는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뼈에 어느 정도 이 무게가 하중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저체중, 그러니까 결국 뼈의 무게가 올라가지 않는 저체중인 경우에는 뼈가 튼튼해질 기회를 잃기 때문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또 저체중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골밀도가 이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또 저희가 요즘에는 워낙 질환이 많기 때문에요. 뼈에 또 좋지 않은 약을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약으로는 이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스테로이드제는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천식이나 피부 질환, 관절염 같은 병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좀 스테로이드를 드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이 약들은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골밀도 검사를 중간중간 해보는 게 좋고요. 관절염 때문에 먹었는데 골밀도가 네, 떨어질 수 있어요. 관절염 약이라기보다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로 드시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이런 약들이 조금 아파지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약은 또 흔하게 드시는 약들 중에서 위산 억제제. 이제 위산 억제제를 잠깐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저희가 장기간 이제 복용할 때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안 좋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뼈에 안 좋은 또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갑상선 항진증이나 또 당뇨병이 오래되신 경우 그리고 콩팥이 나빠지는 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환들이 좀 뼈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골절이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이 많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위험 요인을 본인이 갖고 계신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기 이전이라도 좀 골다공증 검사를 이제 미리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나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60세 이상 여성이거나
75세 이상 남성분들은 앞에 이런 요인이 없어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나이가 65세나 남성 75세가 되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질환이나 약물이나 가족력이나 혹시 내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요인이 있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은 무슨 과를 가야 그러니까 해요? 어디 가야 돼요? 이게 뼈면은 정형외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디 가서 정형외과 무슨 아니에요? 검사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은 정형외과를 가시기도 하지만요.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가 노화나 폐경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골대사 질환을 보는 내분비내과에 가시거나 일단 내과에서도 골밀도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아, 일반 내과에서도 네, 동네 하실 수 내과에서도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골밀도 검사라는 것이 어려운 검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사선 진단만으로 척추뼈랑 이제 엉덩이뼈를 골밀도를 양을 측정을 해서 하는 검사고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5분에서 10분 이내 빨리 끝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어느 내과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이유가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 아, 그래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4세나 60세 또 66세 이런 여성의 경우에는 국가 검진으로도 해주시기 때문에 해당 연령에 해당되시면은 이제 보건소나 검진센터에서 거의 무료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 나이 지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나이 지나면 안 되시기 때문에 꼭 이 나이에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6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남자는 안 해준다. 네, 남성의 경우는 안 해드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해당 연령이 아니면 안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안 해준다고 기다리실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위험 요인이 있다면 꼭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골밀도 검사 네. 네.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주기로는 보통은 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년에 한 번씩은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 검진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수치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네.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선생님이 별 말씀 안 하면 막 궁금한데도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골밀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골밀도 검사가 좋은 이유는 딱 수치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요. 네. 수치 자체를 여러분들도 읽기가 쉬운데 보통은 골밀도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T 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T 점수. T 점수가 나오는데 이 T 점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 감소증, 골다공증 전 단계고요.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저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마이너스 3.0보다도 낮은 굉장히 낮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골절 위험도가 높은 상태시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유, 근데 이거는 골다공증이면은 네. 이게 치료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 그냥 뼈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냥. 뼈가 어떻게 그 안으로 뭐가 다시 어떻게 생기지 들어갈 수 않을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가 사실은 골다공증이라는 게 뭐 나이가 들어서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나빠지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냥 치료받지 않은 경우들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에 뼈를 좋아지게 하는 약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뼈를 한번 나빠지더라도 약물을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꼭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고 본인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신다면 골밀도도 크게 호전시키고 골절의 위험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물을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뼈가 좀 나빠지는 걸 억제하는 고릅수 억제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좀 심한 분들은 뼈를 나빠지는 걸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뼈를 아예 만들어주는 골형성 촉진제가 있습니다. 또 약들도 뭐 경구약이 편하신 분들이 있고 주사약이 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이 뭐 더 좋다라기보다는 본인한테 가장 맞는 고형성 촉진제나 고릅수 억제제 혹은 주사약이나 경구약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잘 치료받으시면 이제 뼈가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뭐. 병원에만 오시면 저희가 네. 잘 맞춰서 치료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골다공증을 치료
치료받으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골다공증이 결국은 골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제 뼈가 약해지면 저희가 뭐 길 가다가 살짝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제일 잘 부러지는 데는 보통은 손목, 그리고 척추, 그리고 엉덩이 뼈가 이제 많이 다치게 되시는데요. 엉덩이 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이제 고령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걷기 좀 어려워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독립 보행이 어려워지시고 병원 이제 침상에 계속 누워 계시다 보면은 뭐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내가 그냥 뼈가 약해져서 조금 불편하구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본인의 독립 삶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가족의 일상까지도 좀 흔들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골 밀도를 찍어보시고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신다면 이런 골절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골절로 인한 여러 가지 본인의 삶에 올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조기에 검사 받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고요. 예방은 두 가지, 영양과 운동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는 결국 칼슘과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이러한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유제품이나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들을 식사로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식사로 충분히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보조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모든 질환의 이제 만병통치약이죠. 뼈는 특히 이제 움직여서 자극을 받아야지 튼튼해지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과 또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계단 오르기나 저희가 이제 등산, 뭐 빠르게 걷기 같은 근력 운동이 이제 이런 뼈를 자극해서 뼈를 튼튼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요. 이런 근력 강화는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균형 감각을 증가시켜서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양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어르신들 낙상 너무 위험한데 네. 어떻게 좀 간단한 예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낙상 네, 예방. 주로 이제 낙상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뼈를 잘 치료해 넣어도 결국은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대부분이 낙상이 집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주로 밖에보다는 집 안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욕실 바닥이나 뭐 주방 현관 등에 조금 물기다 이런 거를 방지해서 항상 네. 마른 상태를 좀 유지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요. 또 보통은 어두울 때 이제 화장실 가다가도 잘 넘어지시기 진짜 많이 때문에 넘어져요. 네. 화장실 가는 길에 이제 조명을 설치해서 이제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신발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본인한테 맞지 않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을 신게 되면은 또 낙상이나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이 좀 본인이 편하고 미끄럼 방지 미끄럽지 양말 않은 있더라고요. 네, 양말도 중요하고 또 밖에 있으실 때는 이제 신발 미끄럽지 않고 또 굽이 높으신 거는 발을 잘 접지르시기 때문에 굽이 높지 않은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보조기구 도움 맞아요. 받는 게 제일 좋은 그거 것 같아요. 나 할 수 있어 걷는다고 맞습니다. 무리하지 네. 마시고 네.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네. 골다공증 약이 충치를 유발한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골다공증 약을 오래 쓴 경우, 뭐 3년, 4년 이상 쓴 경우에 발치를 하시거나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조금 뼈가 아무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있고 아주 드물게는 이제 턱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늦추거나 약물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혹은 본인이 이제 발치나 이런 치과 시술을 받을 때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약물을 교체를 하신다면 거의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치료 시기를 이제 늦추시거나 받지 못하시는 부분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좋겠네요. 네. 그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